자, 우리 AI 시대의 교사의 수업평가 전문성 이전에 기존의 원래 교사의 전문성이 있었어요. 네, 저 선생님들 교재에는 제가 그림을 넣어놨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뺐는데, 자, 훌륭한 교사들은 이 정도는 기본이다 하는 교사 전문성이 있었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선생님들 교재에 이렇게 몇 페이지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빈 네모 칸이 보이시죠? 거기에다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단어 10개를 적으실 거예요. 자, 10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선생님들 기억을 잘 하셨다가 메모리 게임이에요. 외우셨다가 한꺼번에 적으십니다. 몇 개요? 10개요. 네,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내 혼자 힘으로 10개를 한꺼번에 외워가지고 쓰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이거. 아무도 못해요. 그럼 이럴 때 필요한 게 누구? 그쵸. 이럴 때 필요한 게 동료. 네, 그래서 앞뒤 선생님들끼리, 네, 선생님 여기 좀 멋이지만 어떻게, 예, 세 분이, 여기 세 분 같이 한번 합해 보실까요? 우리가 10개를 다 못 맞췄기 때문에 한 번 더 갈 겁니다. 자, 한 번 더. 자, 다시 한번 put down your pen. 손은 어디? 네, 그래서 보시는 동안에 쓸 수 없고 외워서 쓰는 겁니다. 준비. 네, 이제 합해 보세요. 열 개를 제가 이제 무작위로 막 보여드렸어요. 첫 번째는 모니터링이었고, 모니터링이라는 게 뭐죠? 선생님이 학생이 배우고 있는 그 프로그레스,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놀란 게 있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일정 연수를 하면서 수업 성찰이라는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수업 성찰에 대한 강의를 하면 수업 관찰과 성찰. 그래서 선생님들께 본인의 평상시 수업을 찍어서 저한테 영상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굉장히 깜짝 놀란 거는 일상 수업, 아무리 공개 수업이 아니라 일상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수업들. 왜냐하면 선생님이 대부분이 여기서 1m에서 안 벗어나요. 선생님의 수업이. 그냥 요 앞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설명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여기서만 계신 거예요. 근데 교사의 무대는 이 앞면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교사의 발이 바빠야 돼요. 다니면서 봐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직접 아이들 옆으로 가서 모니터링 하면서 상황을 확인해야 되고, 뭐 수업 시간에 화장하고 뭐 딴짓하고 이럴 때 지적하지 말고 그냥 옆에 가서 서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사의 무대는 이 교실 전면이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걸 어떻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모니터링이에요. 저희 애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영어 선생님 신규 선생님이다. 이러셔가지고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혼자만 열심히 하셔. 우리가 안 보이셔. 우리가 뭘 하는지는 아무 안중에 없으시고 본인은 너무 열심히 하셔. 신규 선생님. 아이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니터링이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가 모니터링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늘 발이 바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모든 별로 활동을 하게 하고 아까도 10개의 단어를 모여서 같이 써봐. 막 이럴 때 제대로 쓰는지 와서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제 수업을 어떤 선생님이 참관하시면서 뒤에 앉아서 제가 각 팀에 1모듬, 2모듬, 3모듬 이렇게 쭉 가는데 모듬에 개입한 횟수를 체크하셨어요. 짝대기로. 그래서 이분이 저희가 각 모듬별로 이렇게 개입한 횟수를 짝대기로 적어주셨는데 저도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이렇게 갈 때 1모듬에서 예를 들어 18번을 갔다. 그러면 이쪽에 쭉 돌고 이렇게 마지막 모듬은 7번밖에 안 간 거예요. 반도 안 개입을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는 먼저 이렇게 막 봤어요.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애들이 공통적으로 뭘 못하는지 잘하는지 다 파악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오면서는 휙 지나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늘 제가 보면 교사들이 패턴이 비슷해요. 늘 이쪽 방향으로 돌거든요. 그러면 이쪽 애들은 늘 관심이 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알아차렸어요? 못 알아차렸어요? 저는 몰라요. 그걸 누가 봐주냐? 관찰자가. 그래서 수업 공개가 서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던 거를 봐주는 사람이 있는 거. 그거는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분께도 도움이 돼야 되는 일이지 이분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수업 잘하네 못하네 이걸 보자고 수업 공개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은 늘 앞에서 쇼처럼 잘하는 수업을 보여줘야 된다. 뭔가 이렇게 보여주기, 쇼업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들 수업 공개가 장기기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풀 메이크업 한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뭔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지를 같이 논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수업 공개여야 되죠.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선생님은 모니터링을 골고루 하지 않으셨네요? 라고 말씀하신 건 저지먼트. 근데 그렇게 안 했죠. 그냥 짝대기 횟수만 적어줬어요. 근데 판단은 누가? 제가. 아, 나 수업 이렇게 모니터링 제대로 안 했구나. 그러면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일단 의식도 해야 되지만 의식을 하다가도 이제 수업하다 보면 바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이제 방향을 바꾸면 되죠,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가고, 한 번은 이렇게 가고, 그게 수업에서의 작은 실천인 거예요. 작은 변화. 그것만 해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조금 이따 이제 공정성도 나오겠지만, 그 공정성이라는 게 교사의 시선을 얼마나 학생들에게 고르게 배분하는가, 이런 것도 공정성이에요. 요새 어떤 선생님이 뭐 얘를 예뻐하니까 얘만 점수 잘 주고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공정하지 못하다는 게 뭐냐면 늘 한 자리에서 같은 애들 이렇게 보면서 수업하는 거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렇게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인데도 이 교수의 트라이앵글 안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제일 높았대요. 이쪽에 시선이 안 가거든요. 잘 이 끝에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인식하고 학생들의 자리를 자꾸 이렇게 바꿔주는 거, 아니면 내가 끊임없이 이렇게 모든 학생들에게 고루 시선을 맞춰야 되겠다는 인식을 늘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건 거죠. 공정성이. 그래서 모니터링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관계 너무 잘 아시죠?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좋지 않은 곳에서는 어떤 배움도 일어날 수 없어요. 이거는 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